봐요 얘들아. 자, 이게 단원이요. 뭐 벡터의 성분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x축과 y축에 왜 갑자기 축을 그리죠, 쌤이요? 위치 벡터를 하면서 위치 벡터는 벡터의 시점이 전부 다 어디다? 빵이요. 원점이다. 0,0이다라고 했죠. 네. 2,3이라는 점은요? 2,3이라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벡터를 A라는 벡터가 2,3이라고 되어 있다면 얘가 나타내는 건 시점이 어디고요? 원점이요. 0,0이고요. 2,3이라는 점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이런 벡터를 나타내는 게 이런 A라는 벡터입니다. 맞아요? 네. 위치 벡터를 저렇게 표현을 하죠. 자, 알아듣나요? 자, 별거 아니죠. 근데 저 위치 벡터를요, 봐봐요. 저 A라는 벡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벡터의 합을 이용해서요. 이런 벡터 더하기 이런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까? 네.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 근데 X축의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X축 단위 벡터는 오케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주로 E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E1 벡터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1,0을 의미해요. Y축의 단위 벡터는요. 뭐라고 표시를 하냐? E2라고 주로 표시를 합니다. 0,1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E2요. 자, 공간상에선 Z축이 생기죠. 그 단위 벡터는요. E3요. E3 0,0,1이라고 표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름 잠깐만 봐봐요. 단위 벡터입니다. 쌤이 말하는 거 잠깐 들어주세요. 단위 벡터란 고등학교 때 X축, Y축, Z축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원, 3차원에서 쓰는 기본 좌표축이죠. 기본 좌표에 대한 기본 진짜 단위 벡터를 말해요. 크기가 일자리입니다. 근데 딱 가면요. 단순히 2차원, 3차원만 배울까요? 4차원, 5차원, 6차원도 배우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차원이 많아지면 그 차원에 따라서 축이 계속 생기겠죠. 맞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단위 벡터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는 봤나? 얘기해봐요. 네? 종인이. 기저요? 오호. 예. 기자 벡터라고 부릅니다. 기저요. 오케이? 4천. 가짜 표시 못해요. 자, 봐요. 뭐? 저 왜 단위 벡터를 설명하는 셈이 갑자기 기저 벡터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2차원에 해당하는 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X축, Y축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봐봐요. 니네 지금 어때요? 성적이 많이 삐뚤어져 있죠? 네. 그렇죠? 많이 대학 쪽 방향과 너무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 자, 왜곡이 돼 있죠? 왜요? 자, 생각해 봅니다. 이 X축과 Y축조차도 왜곡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떻게요? 이렇게요.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되면 이 꼭 X축과 Y축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축이 왜곡되어 있는 이런 새로운 축에 대해서도 기본 단위 벡터로 생각을 해주면 기저 벡터로 생각을 해주면 아무리 축이 꼬여도 푸는 게 얘랑 똑같이 됩니다. 기저 벡터 막 꼬여있어. 꼬여있으면 뭐 해버려? 펼쳐버려. 왜? 기본 계산식은 다 똑같거든. 알겠습니까? 네. 가끔 이제 평면 도형을 하다가 이 벡터 쪽을 공부하다가 보면 오케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막 이 도형이 막 4면체를 이루고 5면체를 이루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거 뭘로 돌려서 풀면 되냐면 공간좌표를 돌려서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알겠어요? 결국에 단위 벡터를 설명하는 거나 기저 벡터를 설명하는 거나 용어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다 똑같아요. 자, 기저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이겁니다. 공간이 어떻게 돼요? 이 축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 왜곡된 것도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다고요. 어때? 얘가 X축 벡터라고 치고 얘를 Y축 벡터라고 치면 그냥 뭐 하면 돼요? 펼치면 되거든요. 펼쳐놓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합쳐주면 다시 구부리면 되겠죠. 그쵸? 이 말 이해해요? 오케이? 공간이 이렇게 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애처로워요.
담배를 하나 더 펴야 되나? 이 왜곡된 벡터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진짜 장난 아니게 편할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면 진짜 계속 못 알아들어요. 알겠죠? 이거 못 알아들으면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한 번만 잘해놓으면 절대 안 틀리는 건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더럽게 어렵거든요. 알겠죠?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쌤이 EBS 수능 특강이랑 이런 거 풀 때요. 솔직히 수능엔 절대 안 나와요. 수능에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만큼까지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솔직히 수능 특강에 가끔 나오거든요. 수능 완성이라. 나오면요. 미쳤어요. 그거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요. 수능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왔을 때 계산을 존나 복잡하게 하게 하죠. 하지만 이걸 잘 이해했다면 쑥쑥쑥 풀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야 위치 벡터를 알면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을 하죠. 시점은 무조건 0,0이고요. 이 말 이해하죠? 네.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집어칠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 이것만 얘기하죠. 섞여지는 것만 계산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자 A 벡터는요 2,3, B 벡터는요 1,4. 자 두 벡터의 합을 구해볼까요? 그냥 진짜 뭐 하면 돼요? 각 성분끼리 뭐 해주면 돼요? 네. 더해주면 끝납니다. 진짜 이렇게 나와요. 왜요? 보세요. A 벡터는요 2,3이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데다가 우리는요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 얘가 또 얼마만큼요? 1,4만큼 올라가면 쭉 원점에서 연결해주면 답이 나올 거거든요. 이 말 이해합니까? 이거 벡터의 합, 차합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각 선분끼리의 뭐예요? 각 선분끼리의 연산입니다. 됐습니까? 이해하나요? 네. 자, 벡터의 합과 차를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저렇게 각 성분 x좌표, y좌표, z좌표 그쵸? 각각의 성분에 대한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말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다른 걸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공간상으로 가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벡터에 대한 이런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문제만 풀게요. 알겠죠?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어떤 나도 뭔지 모르는 임의의 벡터 하나가 존재한다 치죠. 그걸 굳이 A 벡터 2,3이라고 그냥 잡아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저 벡터가 우리는 좌표평면상에서 뭘 확 와닿아요. 2,3 X축 Y축 2,3으로 확 와닿죠. 맞죠? 그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공간상에서는 2, 3,5 이렇게 있어봐요. 이게 와닿습니까? 잘 안 와닿죠?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좌표평면에서는 별게 아니지만 공간상에서는 어때요? 공간좌표상에서는 그 벡터의 위치를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방향 코사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좌표평면에서는 방향 코사인을 거의 안 써요. 쓰는 새끼 찐따 새끼입니다. 상관함수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알겠습니까? 근데 공간상에서는 어떻다고요? 방향 코사인이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자, 방향 코사인이 뭐냐면요 이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 Y축과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공간상에서 당연히 또 누가 더 추가돼요? Z축과 이루는 각도를 감마라고도 추가가 하겠죠. 그런데 일단 뭐 먼저 계산하면요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보시죠. 이 방향 코사인이라는 걸 사용한다고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왜 하필 코사인을 선택했을까요? 왜 방향을, 벡터의 방향을 나타냈는데 왜 방향 사인, 방향 탄젠트가 아닌
방향 코사인을 생각했을까요? X라고 만나죠. 이 축의 이 뭐래 방향 벡터랑 같은 방향으로 나올까? 아니 음수로 넘어가기도 해요. 둔각이 될 수도 있잖아. x축과 둔각을 이룰 수도 있죠. 벡터가. y축과 둔각을 이룰 수도 있고. 사인하면은 그 모르잖아요. 1대1 대응이 안 돼서? 아니. 말, 모르잖아요. 난 네 마음을 모르겠다. 이건 근데 여기서 성립이 안 하나? 말해봐요. 근데 사인은 어. 이렇게 있으면 다 플러스 되니까. 맞아요. 우리가 축과 각을 이루는데요.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x축이 있다고 칩시다.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존재한다고 치면요. 이렇게 예각일 수 있죠. 이렇게 둔각일 수도 있죠. 하지만 3, 4분면 각으로 넘어갑니까? 이건 어디 각을 잡으면 돼요? 여기 각을 잡으면 되는 거죠. 3, 4분면 각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4, 4분면 각으로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방향 코사인이라는 걸 왜 하필 코사인이냐면 잘 봐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딱 1사분면 각과 2사분면 각으로밖에 못 이루어요. 맞죠? 그러면 사인은요 어때요? 1사분면, 2사분면에서 둘 다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위치를 찾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요 코사인은요 1사분은 뭐죠? 플러스죠. 2사분면 값에서 무조건 뭐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방향 코사인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쌤 왜 방향 탄젠트는 안 써요? 방향 탄젠트도 써도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1사분면에서 뭐고요? 플러스고요.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긴 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문제는 탄젠트 값은 어때요? 너무 많이 커지죠. 오케이? 네. 값이 많이 커지죠.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뭐를 씁니까? 방향 코사인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방향 코사인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1사분면과 2사분면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x축과 이루는 각 방향 코사인, 코사인 알파. x축과 이루는 각 방향 코사인, 코사인 베타입니다. 자 잘 보시죠.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잘 보면요. 지금 여기서 아까 누군가가 말했는데 이게 x축과 이루는 각 알파, x축과 이루는 각 y축과 이루는 각 베타입니다. 방향 코사인은요. 루트 13분의 2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 원래 벡터를 A 벡터라고 나서 그렇지만 실제 얘를요. 나도 뭔지 모르는 X 벡터라고 잡아놓고 A, B라고 잡아도 결국에 X, Y에 이르는 거리 맞죠? 네. 여기에 A. 알파니까 A죠. 맞습니까? 네. 이거죠. 방향 코사인은요. 여기서는요. B요. B죠. 자,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보세요. 방향 코사인이라고 한다면 x축과 이루는 각이 평면 좌표상에서의 방향 코사인 벡터는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만약에 60도입니다. y축과 이루는 각도 저절로 뭐예요? 30도 끝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게 공간상에서는 헷갈려요. 야 x축과 45도를 이루고요. y축과 30도를 이룬다고요. 오케이? 아니 내가 30도, 60도로 합시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z축과 이루는 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이게 공간상에서 방향 코사인을 배우는 이유는요. 공간상에서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평면상에서는 거의 그냥 삼각함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방향 코사인의 개념은 이렇게 되죠. 자, 얘를 그러면 x축과 y축과 z축과 이루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도 뭔지 모르는 의미의 벡터가요. 이 x라는 벡터는 a, b, c라고 해보죠. 됩니까? 네. 이게 x축과 이루는 각도는 코사인 알파, 방향 코사인은 이거 맞죠? 여기다가 뭐만 더 써주면 돼요? c제곱만 더 써주면 되는 거 맞죠? 얘도요. 이것만 더 써주면 되는 거 맞죠? 방향 코사인 값만 뭐만 더 써주면 돼요? C. 이거죠. 자, 방향 코사인의 성질은요.
왜 x축과 이루는 각과 y축과 이루는 각이 주어지면 z축과 이루는 각을 찾을 수 있냐면요. 방향 코사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죠? 다 합쳐서 또 오늘 1 나와요. 그렇죠. 네. 이거입니다. 됩니까? 이래서 45도 값 나오고 60도 값 나오면 저절로 뭐가 해결돼요? Z축과의 각 나오죠. 네. 이렇게 방향 코사인을 써먹는 때 공간상에서 써먹는 거지 접합평면상에서 써먹는 건 그냥 이해를 돕는 정도요. 오케이? 이해를 돕는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접합평면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말 알아들었죠? 자, 방향 코사인은 제곱했을 때 전체 제곱하면 값은 얼마다? 1이다. 지금 145쪽에 뭐 주어졌냐면 좌표평면상에서 방향 코사인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 없어서 내가 건너뛰겠습니다. 알겠죠? 자, 몇 쪽 보고 설명할 거냐면요. 자, 자 문제 볼게요. 방향 코사인, 왜 방향 코사인인지 알아들었죠? (149쪽에) 있는 문제 2개를 설명해 줄 겁니다. 야, 공간 평면좌표상에 있는 거는 벡터, 위치 벡터에 대한 이야기라 모르면 안 돼요. 네. 이 정도는 기본기입니다. 알겠죠? 자, 보죠. 149쪽에 10-4를 잠깐 보죠. 야, 원점 5를 기준으로 0, 0, A를 1, 3, B를 4, 2, C를 2, 5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OC를 뭐랑 나타내요? 해요? OC라는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사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직선 AB 위에 있는 놈에 대해서 OC와의 교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P. 그래서 OP를 OA와 OB로 표현을 하래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해나가 볼게요. 자, OC라는 벡터는 뭐예요? 2,5죠. OA 벡터의 OB 벡터의 연산 형태로 표현을 하라고요. 즉 OA에 나도 뭔지 모르지만 X라는 걸 곱해줬다고 치겠습니다. 맞아? Y라는 거에 OB라는 거에 Y라는 걸 곱했다고 칠게요. 이러면 OA는 얼마입니까? 1,3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 OBL은요? 뭐라고 써요? 이거죠. 맞나요? 두 개 더해서 뭐 나오면 돼요? 2,5 나오는 값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XY 나오면 되죠. 네. 맞습니까? 이게 내분점이 됐건 외분점이 됐건 몇 배수를 해도 됐건 같은 이야기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XY에 대한 연산값이 나오겠죠.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봅시다. AB 벡터와 알지? 직선 AB와 OC와의 교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P요. A라는 점이 존재할 거고요. B라는 점이 존재할 거죠. C는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 A, B, C 이겁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OC를 연결한 여기가 뭐라고요? P라고요. 알아들어요? 자, 이 말 알아들어요? 여기까지죠. 네. 자, 이 말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 P라는 놈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맞아? 잘 봐라 얘들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지를. 오케이? 자, 우리 이미 OC는 알고 있지요. 우리 OC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위에서 구해놨죠. 네. 여기 X, Y 이거 정해지면 OC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그 OC를 구해놨다고 쳤을 때 우리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OP는요? 줄어들어요. 이 OA, OB의 내분점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내분점을 오케이? 실수배해줬을 때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OC가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그 실수배에 대한 값과 OA, OB의 몇 대 몇에 대한 내부 값도 다 나오겠죠. 이 말 이해합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해요? 이거 뭐 해도 됩니까? 사실 미친 척하고요. 네. 이거 직선 만들면 되죠 그냥. 그쪽 찾으면 답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렇게 풀어도 돼요. 하지만 벡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라는 건지 보세요. OA와 OB의 내분점에 P에 해당하는 내분점 벡터를 찾죠. 네. 그걸 뭐라고 놔요? T 대 1-T라고 놓겠습니다. 내분점에 대한 벡터를 찾을 거니까요. 그쵸? 그럼 얘는요 결국에 뭐가 돼요? OP라는 놈에 대해서는요 T, OB 벡터 더하기 1-T의 OA 벡터죠. 이게 지금 OP 벡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버리면요 실수배 K를 해버리면요 그게 누구다? 위에 있는 OC다 아닙니까? 네. 맞아? 이해해요? 네. 근데 OC도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결론 KT가 이 X에 해당하면 되고요. 아니구나 Y에 해당하면 되고요. 맞죠? 1-T의 K가 이 X에 해당하는 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문자 두 개. 이거 X, Y는 숫자 딱 떨어집니다. 쌤이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네. 돼요? 이렇게 딱딱딱 계산이 끝나죠. 그러면 실수 K 값도 나올 거고요. 이 내분점 T가 몇 대 몇인지도 나오겠죠. 이 말 알아들어요? 네. 됐죠? 이런 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제 봐요. 150, 151 한번 쭉 보세요. 150, 151, 152 짜그리 한번 싹 보시죠. 됐습니까? 야,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걸 공간으로 돌린 게 156쪽의 내용인데요. 쌤이 지금 해주고 싶은 건 딸랑 하나입니다. 자, 몇 번이냐면요. 봐요. 오늘 여기다가 조금 더 시간을 쓰고 내적이 뭔지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완전 기본 계산이니까 쌤이 굳이 터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자, 10-12 연속 문제 158쪽이에요. 158쪽에 10-12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시죠, 지금 바로.